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2번 말고요.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지금 11월 달이죠? 네네. 예, 단풍도 들고 뭐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 네. 아직 바빠서. 예, 예, 단풍놀이 갈 때가 아닙니다. 예. 단풍놀이 가고 오고 하면서 교통사고 많이 나죠?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단풍이 끝나고 나면 사고 접수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네. 아마 좀 통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그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그 상담 오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제 영상만 보고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통원치료 했을 때 합의금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뭐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진단 뭐 2주, 3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포지션에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입원 못하죠. 네네. 어디 부러지지 않으면 입원 못합니다. 그 생계에도 영향이 있고 네. 또 회사에서 그 아주 그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몸이 아파도 네. 통원 치료하면서 그 회사 가고 이래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김 PD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자, 아무래도 통원 치료하고 입원 치료 어떤 게 유리한지 아시죠? 네, 아무래도 입원 입원은 환자가 네. 유리하죠. 그렇게 못하고 통원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과연 내가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많이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이 영상 한 편으로 그냥 통원 치료를 하고 나서 합의금은 어떻게 된다는 걸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유자료가 있겠죠. 유자료가 이거 여러 번 언급한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급 기준이에요. 그런데 뭐 염좌, 뭐 부러지지 않고 뭐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뭐 한 15만 원 정도의 유자료가 책정이 되죠. 12급, 13급, 14급 여기에 네. 해당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급하고 11급은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서 그래도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이거 현실적으로 많이 적죠. 네. 이거 뭐 적지만 어쨌든 이것은 뭐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지급 기준이니까 일단은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원치료 환자한테 적용되는 위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 치료하고 틀려서 교통비가 일일 8,000원씩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주 환자가 진단 2주 나온 환자가 2주간 한 매일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 통원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금액이 8만 원 되겠죠. 네. 8천 원에 곱하기 10이니까 네. 8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철만 타고 다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너무 적습니다. 네. 택시 타면 뭐 기본이 한 4, 5천 원 넘게 나오는데 왕복 이 돈 안 되죠. 어쨌든 조금 체감적으로 적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지급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네. 일단 일일 8,000원 책정됩니다. 그러면 통원치료 환자가 진단 2주를 받고 위자료 20만 원 하고 교통비 8만 원 하고 합하면 합의금이 28만 원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김 PD님이 만약 이런 케이스가 돼서 네. 이 사업체를 어떻게 빠질 수 없어서 나는 몸이 많이 아프지만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통원 치료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28만 원을 준다고 하면 받고 합의하겠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못하죠. 네, 이거 네. 못합니다. 예, 뭐 견적이 뭐 차량 견적이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막 부서지는 이런 환자가 28만 원 준다면 펄쩍 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지급 기준에도 없는 세 번째 향후 치료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놨어요.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향후 치료비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런 정도만 주고 합의를 유도하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하니까 네. 향후 치료비, 쉽게 얘기해서 향후에 병원에 일정 기간 다닐 수 있게끔 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약 한 3, 4만 원 정도를 적용을 해서 뭐 약 2주 정도 계산을 이렇게 해서 향후 치료비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런 금액이 약 한 4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위자료 20만 원과 그 다음에 교통비 8만 원과 향후 치료비 한 42만 원과 하면 거의 한 7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통원 치료 환자를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처음에 한 70만 원 정도 제 얘기를 합니다. 네. 7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합의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통원 치료 환자한테도 또 체감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진단 2주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한 환자분이 합의를 한다면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7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약간의 컴플레인을 하고 불만을 얘기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향후 치료비로 조금 조정을 합니다. 네. 해서 금액이 또 약간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승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통원 치료는. 왜냐하면 향후 치료비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2주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한 환자한테는 합의금이 약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한 7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100만 원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그 금액에는 적어서 못 하겠습니다. 더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치료를 하면서 보험회사가 조금 피곤하게끔 약간 끄끄하게끔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보험회사가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네. 꼭 정해진 것은 없다. 네. 기준이.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했던 환자는 대략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하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경미하다 생각한 그런 환자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중에 통원 치료를 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략 100에서 150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 합의를 할 때 말이죠. 김 PD님. 보험회사 직원이 필요로 하는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서로 필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끔 보면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합의 아세요? 일전에 말씀하셨던 뭐 연말이나 뭐 이렇게. 아, 진짜 머리 좋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다 기억하시네요. 네. 이 보험회사가 약간 필요로 하는 합의라는 것은 네. 첫 번째로 보험 담당 직원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자신의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합의금을 좀 더 푸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합의금 좀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실적을 위해서 좀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말이나 네. 분기, 그 다음에 연도가 끝나는 이런 시점에 네. 보험회사의 그 어떤 센터의 어떤 그 센터 차원의 그런 합의가 좀 일어납니다. 이런 때는 합의금이 조금 늘어나게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조금 그런 시점을 좀 선택을 하면 합의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우죠. 이것이 바로 합의 요령이에요. 네. 예. 그럼 이왕이면 뭐 월 중보다는 월말이 낫겠죠.
이제 이런 쪽으로 피해자는 하나하나 그 합의 요령을 배우면서 또 공부도 하고 내가 그 소실한 그 소중한 그런 피해 정도를 뭐 내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단순한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카톡으로 뭐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중에 제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상담이나 제 주관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그 캐릭터거든요. 제 몸이 좀 힘들어도 상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오늘 사고가 났는데요. 입원해야 되나요? 통원 치료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짜고짜 뭐 그렇게 물어봐요.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답하기 힘들죠. 피해자 소득하고 과실 이런 거 다 다르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개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은 또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갖춘 다음에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셔야 저에게 좋은 답변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초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질문을 해버리면 네. 저도 질 좋은 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고 네. 오늘은 그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만 보시고도 충분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김 PD님 오늘 영상 어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보시는 분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